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표준원가 계산에서 계산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우리 이제 그저 먼저 이제 책임회계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책임회계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성과평가 모형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그래서 처음에 있죠. 계획한 바를 올바르게 계획한 바가 올바르게 실행됐는지를 평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과평가를 할 거예요. 그럼 평가할 때 보면은 평가는 중심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를 책임지는 중심점, 원가 중심점. 그 다음에 이익을 중심점, 뭐 투자 중심점. 이렇게 중심점을 나눠서 성과평가를 합니다. 지금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제조부서의 성과평가 모형입니다. 제조부서. 원가 중심점. 여기에 성과평가 모형이 뭐야? 바로 표준원가 계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이 두 개는 그 뒤쪽에 우리 관리회계 할 때 배울 것 같고요. 그때 할 거고, 지금은 이 표준원가가 어디서 나왔는지 개념만 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책임회계에 있죠. 성과평가 모형이 바로 표준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표준원가 계산의 골격은 뭐냐면 사전에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습니다. 표준 금액을 설정하고 사후적으로 발생된 금액을 비교해서 이 가격과 능률 차이를 이 차이를 분석하는 있죠. 모형이 바로 표준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책임회계에서 파생됐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자, 표준원가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과평가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조부서의 성과평가는요, 여기에 목표한 생산량의 달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표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가 만드는 양을 오로지 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번에 있죠. 전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죠.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웁니다. 고정 예산이라 합니다. 내가 영업부에서 100개를 판대요. 근데 예산을 세워보니까 100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성과를 보니까 80개밖에 못 팔았고요. 단가는 1,200원이었고 96,000원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요,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없죠. 맞잖아, 그죠?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지금 원했던 목표 생산량은 뭐죠? 100개. 100개잖아요. 이걸 달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실제 만드는 양에 대해서 오로지 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금액으로 보면 10만 원 들 거라고 봤는데 96,000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원가를 아꼈다고 봐서 성과평가를 좋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상은 요거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차이는요, 요거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되겠습니까? 바로 변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 예산이 뭐죠? 실제 만들어진 있죠. 변동된 생산량 있죠. 요걸 만약에 80개 이렇게 되죠. 이거 실제 만드는 양이잖아요. 요거를 일반적으로 만들게 되면 1,000원 정도 들더라 이거죠. 그럼 8만 원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96,000원이 들었으니까 이거는요,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총차이가 이거 16,000원. 여기서 빼게 되면 불리한 차이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이제 지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분석 툴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분석 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볼 때 실제는 요거고요. 분석 툴이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아니고 있죠. 변동 예산 있죠. 그죠? 변동 예산, 산출량 변동 예산이란 말이 뭐야? 실제 산출한 양 있죠. 그거에 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한 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산출량 변동 예산이란 말이 실제 산출량을 그래서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요 말의 의미가 바로 뭘까요? 바로 표준원가 계산에 여기 있죠? 실제 생산량을 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비교해야 된다. 그죠? 목표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 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총 차이가 있다. 그런데 16,000원이 불리한데 도대체 뭐 때문에 불리한지 디테일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차이만 불리하지 어떤 요소 때문에 불리한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분석 툴에서 일단은 중간에 뭐야? 투입량 변동 예산이라고 해요. 투입량. 투입량 변동 예산이라는데 요거 중간에 징검다리 하나 넣어야지 뭐가 되겠습니까? 요 두 개 차이를 뭐고 요거랑 요 차이가 뭐예요? 총 차이잖아요. 그죠? 총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구분해서 뭡니까? 요렇게 중간에 징검다리를 넣어서 요 요소 하나 같이 맞추고요. 요 요소 같이 맞춰가지고 투입량 대비 변동 예산이라는 걸 가지고 가격과 능률을 구분하는 분석 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준원가 계산이 네 문제 나와요. 네 문제 나오는 것 중에 이 분석 툴을 모르면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문제가 거기에 나와요. 꼭 이 분석 툴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표준원가를 맞출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기본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고요. 내용들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표준원가는 딴 게 아니고요. 원가 계산 시점이 언제냐면요. 기초예요, 기초. 전기의 양이 정해지죠. 100개. 그러면요. 그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에 표준원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0원 든대요. 여기 단위당 200원 든대요. 뭐 300원 든대요. 그러면 이게 다 합하면 600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지금 100개를 만든대요. 6만 원. 이거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100개 만들면 얘는 그죠? 만 원이 그죠? 예, 재료비에 뭐 표준 원가가 될 거 아니에요. 표준. 그러니까 되게 신속하죠. 양만 정해지면 뭐예요? 그죠? 예산은 바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가 계산 시점이 바로 이 기초 시점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신속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용성과 한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냐면 장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장점이에요. 신속하게 계산할 수 있고요. 신속하고 할 수 있고. 또 장점 있죠. 우리 경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예외적인 관리 있죠. 우리 회사는 항상 임금의 차이가 문제야. 그죠? 재료의 능률 차이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뭐예요? 예외적인 관리를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원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써요.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원가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외에 의한 관리에 용이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두 개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개는 그죠? 단점이라기보다는 세 번째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준과 실제를 비교하니까 표준이 잘못되면요. 뭐 아무런 성과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이 변화된 표준을 자꾸 수시로 뭡니까? 반영해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죠. 근데 옛날 20년 전에 평가를 잣대를 들이대고 지금 현재 비교하면요. 올바른 평가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반영하면 좋은 건데 반영해서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바꾸면요. 그죠? 오히려 더 이상한 방법이 올바르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뭐예요? 바로 표준 설정이 있죠. 도대체 어떤 객관적인 표준이 중요할지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표준이 잘못되면요.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객관적인 표준을 정했고 시대에 따라 뭡니까? 수시로 변화된 표준을 자꾸 반영해줘야지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이론 문제에서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저 베이스를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준 원가는 이렇게 정해요. 항상 가격은 그죠? 원가라는 거는 금액이라는 거는 가격 요소와 수량 요소가 있죠. 그래서 표준 가격과 표준 수량 이렇게 돼서 그죠? 근데 앞에 표준이 붙는데요. 이 표준은 뭐냐면 스탠다드 프라이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표준 수량은요. 스탠다드 있죠. 퀀티티 이렇게 붙여가지고 보통 영어로 표현하네요. 그죠? 표준 가격은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 이렇게 해서 있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표준을 정했죠. 이렇게 금액. 그래서 여기 실제랑 비교하죠. 비교하는데 총 차이만 아니까 중간에 투입 대비 예산을 하나 더 세워가지고요. 가격과 능률을 분리하는 모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분석 툴을 여러분하고 같이 좀 봐야 되는데 중간에 나타나는 이론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을 실제 원가 계산과 비교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되나요? 보겠습니다. 표준 원가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상황에서 설정된 목표 원가가 돼야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아닌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달성 가능한 초점수. 그러면 동기 유발이 안 되죠. 우리 현실적으로 그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밥을 자는 시간을 빼면요. 8시간 잔다면 16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제 밥 먹고 뭐 쉬는 시간을 빼면 뭐야? 12시간. 아니, 그것도 힘들어. 왜냐면 밥 먹고,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만 빼고 다 공부합니까? 현실 가능한 시간은요. 휴식 시간이죠. 한 2시간씩 이렇게 좀 빼가지고 한 8시간 정도? 그 정도가 내가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있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현실 가능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요걸 정해야 된다 이거죠. 요걸 정하는 게 어렵죠.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는 책임 협약, 제가 얘기했죠. 변동예산. 그러니까 변화된 조업들을 가진 예산 및 뭐예요? 책임 회계 있죠. 책임 회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책임 회계가 결합함으로써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죠. 성과평가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맞다 이 말이에요. 맞고. 자, 표준 원가와 실제 발생 원가의 차이를 분석하면 있어가지고 나중에 분석하면 중요한 차이 중에 불리한 차이도 있고 유리한 차이도 나와요. 그럼 불리한 차이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리한 차이는 조금 더 뭐예요? 우리의 경쟁력이죠. 이런 것들은 더 성화해가지고 뭔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조사를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유리한 차이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뭐예요? 이 두 번째가 좀 맞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변동예산 및 책임회계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책임회계란 말을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 한번 보죠. 가장 옳은 것은 표준원가 계산. 표준원가의 차이 분석할 때 중요한 불리한 차이뿐만 아니라 중요한 유리한 차이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맞고. 그럼 1번이네. 나머지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원가 항목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 목적상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표준원가에 근접하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 원가에 근접하는 항목으로 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맞고요.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죠. 원가 절감을 할 수 없는데 왜 이 모형을 왜 배우냐고요. 그죠? 유사할 수 없다는 건 틀린 부분이고, 이 표준원가 시스템은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책임회계입니다. 종업원에 동기 유발을 시킵니다. 너는 가격 능률이 부족해. 너가 효율적으로 작업 안 했어. 가격을 너무 오버한 거야. 누가 구매부서 누구야? 이런 식으로 했죠. 명확하게 책임 소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1번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두 번째,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 및 실제 원가의 계산이 있죠.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 옳은 걸 되게 많이. 아까 전에 받는 거네요. 가장 이상적으로 틀렸고. 자, 보세요.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서 종합원가 계산 제도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 때 원가 계산 시스템을 설계할 때 2 곱하기 3 곱하기 2에서 12가지 모형이 뭐예요? 전부 변동. 그죠? 우리가 실제 정상 표준, 그 다음에 종합원가, 그죠? 개별원가 계산. 유기적으로 12개의 모형을 다 유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잘 나온다고 했잖아. 앞서서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깔맞춤이 표정산이에요. 표정산. 표준 종합원가 계산이 가장 깔맞춤이라고요.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거고. 표준원가에서는요, 생산활동의 비능률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유리한 세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없다고 틀렸습니다. 보통 비슷한 용어를 계속 반복해서 있죠. 조금씩 바꾸는
그런 패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할 수 있다. 자, 이런 형태로 있죠. 우리 그 표준원가에 대한 있죠. 이해도, 이론 문제 이렇게 하나가 한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야 분석하는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우리 그 이상하게 그 고정제조간접비, 고정비의 툴이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고정비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나오는데 그진 다가 뭐 이론 하나 때리고 나머지 계산 문제는 그진 이 변동차이 분석에서 2문제, 고정비에서 1문제지만 변동비에서 3문제 다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요거를 한번 살펴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변동비 차이 분석을 합니다. 변동비는 몇 개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제조간접비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어. 이 변동비라는 거는 초업도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능률이 유발되죠. 능률이란 말은 내가 그죠 열심히 해서 효율적으로 작업했다라면 아낄 수 있는 있죠. 그 능률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률 차이가 있다는 점이죠. 그럼 능률 차이란 말은 내가 효율적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양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석 툴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3개를 별도로 봅니까? 직접 재료비, 변동비 해서 하나, 둘, 셋 하면 되게 많아지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여기 차이, 금액만 여기 금액이 아니라 이름만 차이 나니까 하나의 툴로 3개를 다 익히면 돼요. 뭐 볼게요. 요 중간에 뭡니까? 여기 하나를 더 집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 툴을 그릴 수 없다라면요, 못 그려요. 그래서 한번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여기가 뭐야? 실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마지막은요, 고정 계산이 아니죠. 실제 생산한 양에 허용된 표준 수량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가 바로 있죠. 이 산출량, 실제 산출량이죠. 산출량입니다. 실제 산출량. 여기 실제 산출량, 만드는 양, 여기. 그죠? 산출량 대비 변동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있죠. 가격하고 능률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 됐는지, 요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중간에 뭐야? 투입량 대비, 이거 앞에는요, 투입량 대비 변동 계산. 투입과 산출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투입을 100개 있지만, 뭐, 산출은 뭐야? 뭐, 90개도 될 수 있고, 뭐, 80개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딱 분석 툴이 나온 거죠. 이걸 적어 볼게요. AQ 곱하기 AQ. 여기는요,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됩니다. 아, 영어를 써서 좀 그런데요. 뭐, 모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좀 익혀주세요. 어려운 영어는 아니에요. 예, 실제 수량, actual quantity에서 actual price 해서 뭐야? 실제 수량과 실제 가격의 그죠? 금액을 곱하면요, 실제 원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원가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변동 제조 간접비가 될 수 있겠죠. 주어지는 말에 제시하는 문제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Q하고 SP가 있잖아요. SQ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표준 수량, 스탠다드 퀀티티, 그죠? 표준 가격, 스탠다드 프라이스 이렇게 하면요, 여기 바로 변동 예산이 돼요. 표준 원가. 중간에 뭐야? 요거 요소가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AQ 요소 하나 따오고 여기 있죠. SP 요소를 하나 따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차이가 뭐냐면요, 보세요. 앞에 공통점이 뭐죠? AQ잖아요. AQ고. 그럼 실제 가격에서 뭐를 뺍니까? 실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을 빼니까 여기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가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얘랑 얘를 비교하면 얘가 가격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접 노무비는요, 임금의 가격 차이란 말을 이렇게 어떻게 하냐 표현하면 임률 차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임률 차이는 직접 노후부의 가격 차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동제조간접비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소비 차이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하고 차이는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가 SP가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가.
그러면 AQ에서 뭐예요? SQ를 빼니까 실제 수량에서 뭡니까? 표준 수량을 뺀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 정도 들 거라고 봤는데 너가 있죠. 실제로는 얼마가 들었니 있죠. 이 양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양. 능률적으로 만들었는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수량 및 능률 차이래요. 근데 보통은 수량 차이라 하지만 능률 차이란 말이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 여기는요, 능률 차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툴을 알아야지 두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툴을. 나는 그런데 이 영어를 도대체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이걸 나는 도대체 영어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이걸 보내드리는 건 아닌데, 누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개드립니다. 실제는 이렇게 되고, 표주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 그죠? 하나는 나오잖아요. 실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실제고, 이건 표주니까 중간에 뭐예요? 요 요소를 하나 따온 거죠? 요 요소를 하나 따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용들을 요걸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를, 지금 제가 요걸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금액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뺐는데 플러스가 되면요. 뿔은 뭐라고 했습니까? 뿔은 불리한 차이다. 그죠? 우리 정상개별원가 계산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실제에서 예정배분을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그죠? 불리한 차이, 마이너스 나오면 유리한 차이죠. 이것도 똑같이 갑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개념, 요걸 가지고, 그죠? 정확한 우리 표준원가 계산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죠. 자, 지금 보면 아주 기초적 개념입니다. 요 밑에 있는 요거를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이 표준원가를, 그죠? 계산